생명회복 주치 닥터 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 성모원 원장입니다. 저는 외과를 전공을 했고 또 한의학을 전공을 했고요. 요새는 이제 양자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에 도전을 해서 환자를 어떻게 하면 잘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춤형의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또 진료를 해왔습니다. 저는 현대의학적인 것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대가 됐던 과거가 됐던 미래가 됐던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학적인 판단을 너무 의사에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한 또 저의 경험을 듣고서 여러분들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현대의학원에서 훈련받은 외과의사이십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대의학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대의학이 없었으면 아마 인간의 전염병이라든가 수술 여러 가지 급한 것들을 해결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현대의학적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병을 분석하고 또 CT, MRI, 내시경 등을 검사 장비를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현대의학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심장이 안 좋아서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또 어떤 시술을 통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준다든가 그런 것은 현대의학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물론 현대의학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과거에 우리가 동양의학을 통해서 못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해도 현대의학에 가진 여러 가지 통계적인 거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쌓아놓은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환자들을 볼 수 있고 어떤 그 통계의 규칙을 가지고 환자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검진해서 어떤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춤형의 치료를 하는데 현대의학이 기여한 바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단은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진단 장비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또 수술이라든가 암 환자들은 항암이라든가 방사선 치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환자를 정확하게 치료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느끼시는 현대의학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의학은 정확하게 어떤 증상이라든가 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질환명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하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그 어떤 원리와 치료의 그 방식대로 모두가 다 똑같은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암 환자를 예로 든다고 하면 이 암 환자가 10명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 병에 걸리게 된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병이 다 다르게 걸릴 수 있는데 현대의학은 통계적으로 거기에 맞춤형의 치료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동일한 치료를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환자들이 어떤 상황, 어떤 생활 습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병이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한 거기에 맞춤형의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떤 병의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적인 검사가 모두 다 정확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치료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 한계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면 건강하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각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각자가 가진 병의 결과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진단이 똑같이 나온다고 해도 환자는 그 진단과는 다른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내시경을 해보면 내시경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환자는 소화가 안 된다든가 속쓰린다든가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 증상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증상에 따라서 맞는 질환명이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한 진단을 환자들은 원하는데 그 정확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 환자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 또 이 사람의 수면 문제라든가 그런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검사에서 이제 우리가 이상이 없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시경이나 초음파, 혈액검사, MRI 등을 통해서 우리가 못 찾아내는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 가지 검사에서 괜찮다고 하면 다행히 우리 몸은 아주 나쁜 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환자들이 우리가 양의학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 어떤 질병에는 이런 증상이 나와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질환명에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환자들의 증상이 그 질환과는 조금 다르다고 해도 환자마다 각각 이야기하는 증상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는 어떤 결과를 중요시하기보다는 환자를 조금 더 깊이 대화를 통해서 문진을 통해서 환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정상이라고 나온다고 해도 환자는 다른 증상을 호소할 수 있고 현대의학에서 놓치는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사들은 항상 주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통계와 치료 가이드라인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현대의학적 통계와 치료 가이드라인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질환을 일단은 어떤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했을 때 거기에 맞춤형의 검사를 하고 또 어떤 질환에 우리가 진단이 정확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수술이나 약물이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만약에 10명 중에서 7명에는 이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가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위암 환자가 다 똑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맞춤형의 치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통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통계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를 만났을 때 이런 증상하고 이런 또 혈액 검사에서 결과가 있으니 이런 질환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환자들이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증상을 호소했을 때는 거기에 다른 것을 통해서 검사도 하고 또 치료의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계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100명이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100명이 생각하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환자들을 일률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세가 의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학에서도 다수가 인정하는 치료를 더 신뢰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제가 이제 환자들을 여러 명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다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치료에 진단이 됐을 때 어떤 치료를 했는데 그것이 옳다고 했다가 그것이 아니다, 이건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구나 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어떤 치료도 완벽한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떤 진단이 정확하게 됐을 때 어떤 치료를 했는데 그러면 모든 환자들이 다 똑같은 좋은 결과를 보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했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은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환자들의 맞춤형의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질환인데 이런 증상에 나와야 되는데 틀렸다고 이런 증상을 다른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러면 이게 이런 질환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뭔가 다를 수 있구나를 의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치료도 그렇고 어떤 진단도 그렇고 어떤 통계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는 어떤 태도로 환자를 만나야 할까요? 오랫동안 이제 의사를 하면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보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결코 똑같은 결과를 보이지 않을 뿐더러 제가 선택한 이 방법이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신은 나를 믿어야지만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지만 어쩌면 의사가 내가 치료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과도한 믿음이 환자의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정확히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내가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 환자가 조금 다른 증상을 호소할 때는 이것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코 의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본인이 자꾸 치료를 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은 모든 치료의 힘은 환자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의사는 옆에서 돕는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가 됐든지 간에 환자와 의사가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를 찾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현대의학이나 대학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다 보면 그런 오랜 시간에 대화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어떤 통계에 의한 검사에 의한 진단과 결과를 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통계에 의존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지만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어떤 태도로 환자를 만나야 할까요? 의사가 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랜 시간에 하면 할수록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어떤 절대자가 저를 도와서 저 환자가 잘 치료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늘이시여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그 경우를 만나게 되는 환자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통계적으로나 어떤 치료에 있어서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결과가 안 좋은 결과를 보이면 약해지니까 어떤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그 신앙의 말씀이 어쩌면 저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의사들도 그렇고 또 환자들도 그렇고 서로 의사와 환자의 라포라 그래서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가 의사로서 어떤 자부심보다는 겸손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치료의 안전한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더 겸손해져서 환자의 자세로 돌아가서 환자를 더 이해하고 더 안전한 치료의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현대의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일단 환자는 내가 아프고 힘들면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 검사의 결과를 일단은 받아들이고 거기서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다. 큰 병은 없구나라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검진이라든가 검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검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검사에서 혹시 안 나올 수 있는 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제 무섭다고 검사를 안 하면 어떻게 보면 또 병을 키우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을 일단은 검사하고 내가 일단은 증상이 안 좋고 힘들면 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검사가 됐을 때라도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검사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암 환자들 난치 질환들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병을 진단받고 여기저기 치료를 다니다가 끝내 너무 힘들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럴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믿고 현대의학에서 치료를 못하더라도 나를 믿고 열심히 치료에 전념을 하고 현대의학이 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자기를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나 현대의학에서 하지 못하는 게 있더라도 일단은 검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일단 알아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모든 병을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로 힘든 병이 찾아오면 그때는 너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힘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증상이나 안 좋은 몸의 변화가 있을 때는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